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강좌는 치매 재활 치료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재활학과 김대열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매 재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지 치료에 대한 얘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급 치료 영역에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또 치매 재활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아산병원 실제 저희 재활학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치매 재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매 재활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간단히 또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마 치매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아마 강의가 아마 저희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이 치매가 시작되고 나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이제 보통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가 이제 보통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신경과나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어서 내가 치매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는데, 이제 이게 치매라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떤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이고 진행성 질환, 이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제 나빠지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이 이제 발현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기억력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제 치매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진단이 되면 보통 이제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이제 그 일상생활 동작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치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치매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치매도 이제 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재활이 가장 효과가 볼 수 있는 시기가 경도인지 장애하고 좀 이제 치매가 이제 좀 경도 아주 경도 시기라든지 중정도 시기 그 정도, 그런 때는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말기 정도 됐을 때 그 요양원에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치매 재활 치료가 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치매 재활을 제가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기억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개념이 조금씩 혼동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주의력 이런 여러 가지 인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반복해서 시행해서 인지의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책상에서 이제 치료사들과 이제 1대1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인지 훈련이라고 그러고, 또 인지 자극 치료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인지 자극 치료는 물론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보통 이제 병원의 환경보다는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룹으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미술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인지 향상과 이제 사회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가 인지 자극 치료가 됩니다. 인지 자극 치료가 되겠고, 이제 인지 재활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인지 훈련과 인지 자극을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는데, 인지 재활은 이제 환자의 어떤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와 가족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치매 환자들이 가장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일상생활 활동을 증진을 시키기 위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치료를 우리가 인지 재활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에 관련된 인지 치료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결국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인지 재활이 앞에 있는 인지 훈련, 인지 자극을 다 포함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가 목표 설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 치매 환자들은 뭐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니죠.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마다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나 뭐 일상생활 동작이 있는데 그런 이슈를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대한 영역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는 당연하게 이제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합의로 결정하게 되겠는데 이 목표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나게 되겠는데 주로 이제 기억력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기억을 향상시키는 그 기억력을 단순히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에 대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킬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가 원하는 것, 가족이 원하는 것 그런 게 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이전에 뭐 취미 활동을 회복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활동을 배운다거나 여러 가지 목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걸 이렇게 한 가지 어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에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이제 치매 재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치매 재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치료를 보통 진행하면 이제 가족 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족 미팅. 이제 가족 미팅은 의료진이 참석해야 되겠죠. 의료진이 참석하고 반드시 환자와 그리고 환자를 주로 이제 주 가족, 환자를 이제 돌보는 사람이 되겠고 이제 주된 가족이 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환자 및 가족이 참석해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지재활팀은 이제 뭐 재활학과 이제 전문의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작업치료사 또는 심리치료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사 이런 여러 가지 인지재활팀이 있는데 팀들과 그 팀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이 만나서 가족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서 그 목표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치매 재활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지금 뭐 제가 이제 그걸 주로 맡고 있지만 제가 이제 재활학과 전문의를 대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작업치료사 그리고 심리치료사, 저 임상심리사 되겠죠. 그리고 언어치료사 이렇게 인지재활팀을 꾸려서 이렇게 가족 미팅을 환자들한테 직접 가족과 만나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뭐 알츠하이머 치매든 뭐 혈관성 치매든 우리가 치매의 원인이 많긴 하지만 그 치매 환자들이 주로 이제 호소하는 것이 기억력 장애가 메인이기 때문에 기억력 훈련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 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력 자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이 있겠고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매 환자는 점점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결코 좋아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력을 증진시키지만 그게 그 목표라는 게 그 결국은 환자의 어떤 그 나빠지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속도를 점점 늦추는 걸 사실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적인 그 기억 기법을 통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어떤 속도를 늦춘과 동시에 그 기억력을 이제 보상해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적 기억 기법, 교정적 기억 기법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보상적 기억 기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게 되겠죠. 우리가 뭐 메모를 한다든가, 뭐 스케줄 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알람을 이용한다든가, 휴대폰 알람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그 환자들이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일반인들도 가끔씩 우리가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보상적 기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기억력을 좀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보상적 기억 기법이 되겠고요. 교정적 기억 기법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훈련인데 이렇게 나열된 방법과 같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치료 방법을 다 뭐 설명할 건 없고 우리가 실제 또 여러 가지 뭐 암기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시공간, 뭐 단어를 연결해서 암기한다든가 분류해서 암기한다든가 그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훈련을 통해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아니라 우리 인지훈련 중에서 아까 인지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뭐 저기 책상에 앉아서 이제 치료사들하고 이제 뭐 종이를 이용해서 페이퍼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저희 보통 재활학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산화 인지 훈련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산화 인지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와 치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인지에 관련된 뭐 주의력이라든지 집중력, 기억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래 그림과 같이 컴퓨터 앞에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훈련이 예전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이제 그 컴퓨터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이제 젊으신 분들이 또 컴퓨터를 접했던 젊으신 분들이 나이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 인지 훈련들이 그렇게 뭐 낯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잘 수행하시고 오히려 종이로 하는 것보다 더 잘 수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집에서도 많은 또 프로그램이 또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치매 예방하는 그런 것들 뭐 아이패드를 이용한 훈련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접목해서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이제 보고 그림 위에 같이 그림에 있는 걸 보여주고 그림에서 기억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그림을 보여주고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거꾸로 이제 단어를 보여주고 그림을 기억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그 난이도를 이렇게 있는데 난이도도 이제 최소 1단계에서 9단계까지 난이도가 있고 이제 설정 방법을 이제 그림에서 그림 단어 그림 이런 식으로 환자의 어떤 그런 기억력의 수준에 맞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통해서 환자의 기능에 맞게 그거를 조정해서 환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기억력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기억력이 치매 환자들이 또 아까 일상생활 동작도 떨어지고 또 뭐 실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통한 어떤 실행력을 정진시키기 위한 훈련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쇼핑을 하는 거 좋겠지만 우리가 병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치매센터 환경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 훈련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환자들이 했던 것에 대한 그런 기록, 그런 어떤 과제 수행력, 반응 시간 내지는 이런 실수했는 횟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난이도를 좀 쉽게 조정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위한 인지 훈련이 많이 지금 재활학과에서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그런 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 검사가 되겠는데요. 일상생활 동작이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이 점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일상생활 동작이 이제 장애가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이라는 게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이 있고 지금 보여주는 도구적인 일상생활 동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이라는 거는 이제 집에서 보통 이제 자기를 치장한다든가 음식을 먹는다거나 배변, 배뇨를 한다든가 자기를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말기 중등도 내지는 말기의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이제 치매 재활에 효과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아까 여기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시장을 본다든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가 집안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전화 사용 아니면 약을 어떻게 복용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구적 생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 동작에 이제 보호자의 도움을 없이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훈련을 통해서 아까 초반에 말했던 환자들의 맞춤형 치매 재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환자가 본인이 또 하고 싶은 게 있고 좀 이런 평가를 통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점수를 매기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이 9가지 항목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15가지 항목이 있어서 이 점수를 측정해서 어떤 항목이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하는 거죠. 뭐 여기 그림에서 우측 그림에 보다시피 약물을 이제 뭐 복용할 때 약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직접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길 찾기 이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환경에서 좀 하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매번 오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환자의 어떤 그런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앞에 말했던 그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그 우리가 병원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직접 슈퍼에 데려간다든가 이런 뭐 아니면 집안에서 청소하는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억력 훈련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다시피 그 함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서 환자들이 따라하고 게임을 하면서 참여도를 증진시켜 주는 거죠. 그 가상현실 치료가 현재 지금 병원 환경에서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주로 이제 연구 목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측 그림 보시면 제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회사에서 개발을 하는 연구인데 네, 우측 보시면 저렇게 그 HMD를 착용하고 나서 실제 우리가 가상현실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상생활 동작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동영상을 좀 더 해주시면 그 청소하기하고 이제 요리하는 거를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네, 저렇게 환자가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직접 보고 있고 저렇게 설명을 통해서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구현을 해서 실제 그 청소를 하고 요리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보여주시죠. 네, 청소 도구를 짚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청소하기 라면거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둘 중에 선택하면 청소하기가 시작되는 거죠. 청소를 하면 이제 그 관련돼서 과제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뭐 병원에서 저 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 치료가 이제 치매 환자들의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입증이 되면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치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뭐 원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이제 연구를 좀 진행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운동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치매 환자들에서 운동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운동을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또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좀 감정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이 거부하고 이런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또 소홀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치매 환자들의 운동치료 효과가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 자체가 우리가 인지 기능을 저하하는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을 정지시키고 또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성이 감소가 됩니다. 낙상이 이제 위험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좋게 좋아지기 때문에 근력 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근감소증 내지는 노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해서 이 꼭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환자들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들은 운동 치료를 어떻게 하면 어느 강도로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보면 이제 저강도, 중등도 강도, 뭐 고강도 했을 때 보통 이제 저강도나 중등도 강도의 어떤 신체 활동, 뭐 걷는다든지 뭐 여기 보시면 걷기, 좀 빠른 속도로 걷는다든가 테니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고강도 신체 활동, 그러니까 근력 강화죠. 근력 강화 운동을 우리가 뭐 저항성 운동, 뭐 엮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령을 들고 운동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치매의 어떤 인지 기능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오히려 그런 고강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그런 제한만 없으면 고강도 신체 운동 활동도 치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치매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 심장에 좋은 우리 걷기 운동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자전거, 수영 이런 게 유산소 운동이 되겠고, 특히 또 아까 낙상이 또 치매 환자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밸런스를 정진시키는 운동. 또 우리가 유연성 스트레칭도 중요하겠죠. 이런 유산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데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 구성된 복합 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운동도 환자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운동 치료의 어떤 처방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치매 환자를 병원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좀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 재활에서 운동 치료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 간단한 운동을 또 같이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보면 이런 것도 통칭해서 우리가 인지중재 치료라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지중재 치료라는 게 결국 인지훈련, 아까 말했던 뭐 컴퓨터를 이용하든 뭐 책상을 있어 하든 이런 인지훈련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운동치료, 그리고 아까 또 언급했던 일상생활 동작훈련, 이런 것들이 총칭해서 인지중재 치료를 우리가 병원 환경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집에서도 또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시행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전에 우리 그 언어 치료가 또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 모든 치매 환자들의 언어 치료가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언어 치매 환자들 일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단어를 잘 기억을 못 하든가 아니면 표현력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영역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언어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언어 치료. 특히 또 혈관성 치매이신 분들은 이제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뭐 실어증이 또 동반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언어 치료를 시행하고 그렇게 뭐 보호자 상담하고 교육해서 우리가 언어 치료도 뭐 언어 치료도 마찬가지, 다른 건 마찬가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풀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과제를 제공하면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언어 치료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들 중에서 그 보통 이제 치매 초기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심리 치료도 우리가 해당되는 환자가 있으면 이제 진행합니다. 그 치매 초기에는 보통 우울감과 불안감을 보통 경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상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심리 치료를 진행하는데, 특히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또 가족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이 가지고 이제 생기고 나서 가족들이 받는 그런 어떤 감정 변화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때문에 치매에 대한 질환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치매 환자들이 이제 변화가 생길 때 대한 가족들의 어떤 그런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건강했을 때 굉장히 아쉽죠. 가족 입장에서는. 그래 아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의 어떤 진행을 늦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전처럼 돌아온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자한테 막 왜 뭐 좀 더 하세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보호자가 이제 돌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자가 굉장히 스트레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자신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환자를 각해하는 그런 게 균형을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뭐 가족이 희생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본인 삶이기 때문에. 그죠? 보호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환자한테 몰두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한테도 심리치료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치매가 이제 좀 더 진행이 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그 우울감을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또 보호자가 또 어려움이 또 정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또 심리치료도 같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측과 같이 환자들한테 이제 나무를 그려서 환자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술 치료를 통해서 뭔가 또 환자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이제 심리 중개 치료가 되겠고, 저희 병원에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재활학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재활 치매 재활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보통 이제 그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뭐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또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신문이나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저희 보통 이제 치매 환자들이 초기에는 이제 신경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기 오기 때문에 어떤 신경과 선생님한테 저희 뭐 물어서 재활학과에서 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신경과나 정신과에 이런 게 있느냐 물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한테 이제 당일 진료가 오게 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처방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 시에서 간단한 평가를 통해서 환자한테 맞춤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바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처방을 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평가 통해서 가족 미팅을 시행합니다. 사실 솔직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동안 가족 미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 미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 미팅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환자가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 밀리긴 한데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뭐 평균 뭐 1개월 내지는 뭐 하여튼 6개월 이내에서 가족 미팅을 시행해서 아까 말했던 걸 목표를 잡아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진행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 목표를 도달했으면 우리가 치매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뭐 광역 치매센터라든지 지역병원 이런 데로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면서 아까 그 인지 자극 치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같이 또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주 1, 2회씩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 재활이 사실 이게 치매 재활이라고 하면 이게 치매 재활이 뭐지? 이렇게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장애 요소라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기 때 했지만 아직까지도 치매 재활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이제 주원이 되겠죠. 이게 치매 재활에 관련된 치료 대부분이 급여가 안 돼요, 급여가. 그러니까 의료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이제 이제 환자 보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아주 비싸거나 뭐 우리 MRI 비급여에 대해서 비싸던 그 정도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번 치료할 때마다 뭐 몇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치매 환자들이 와서 이제 다 치료를 받는다고 다 치료를 잘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받아보고 내가 왜 치료를 받지? 하면서 이게 본인이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본인 자신들이 내가 이 치료는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재활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치료사들하고 환자들의 납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하게 접근하지 않고 처음에는 굉장히 서서히 조금 이제 한 달 정도는 환자들하고 치료사들에게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너무 막 그 환자들한테 막 뭐랄까요, 좀 자기가 못한다는 데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라든지 그런 걸 안 주고 잘 달래면서 치료를 해서 관계를 잘 증진시키고 나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또 일부 또 치매 환자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또 가족이나 간병인 분들이 가족 간병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매 재활 효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보통 보면 이제 가족분들도 결국 이게 치매 환자들을 뭔가 좀 환자들에서 뭘 해주고 싶은데 이게 사실 뭐 약물 치료가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치매를 치유할 수 있는 아직 약에 대해서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서 많이 찾는 거죠. 그런 걸 찾고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더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해당 그 치매를 주로 많이 보시는 신경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치매 재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치매 환자들 그냥 약물 치료하고 뭐 그렇게 뭐 하세요, 운동하세요, 뭐 하지만 그제 구체적인 거를 잘 하기 어렵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두 가지도 굉장히 또 아주 좀 치매 재활이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이런 치매 재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없죠. 세팅이 잘 된 병원도 적고요. 치매 재활을 시행하는 병원 서비스도 굉장히 부족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치매 센터에서 뭐 이렇게 광역 치매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환자들이 또 뭔가 그런 거는 이제 그룹으로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원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많이 그래도 환자들이 좀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치료를 이제 주 1, 2회씩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매 재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치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가정용 뭐 인지 워크북, 뭐 과제, 저희도 이제 과제를 좀 줍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치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보호자가 직접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좀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래 베이스로 외래에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환경에서 하는데 뭐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환자를 할 수 있는 뭐 캐파도 안 되고 저희가 다 수용도 못 하고 또 환자들을 데리고 올 수도 힘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 재활 치료를 가정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가 있긴 한데 저를 필두로 해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 인지재활팀에서 이렇게 책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이제 책이 출판될 예정인데 이런 뭐 제목은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지만 뭐 가정에서 인지재활, 뭐 치매 재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주별로 이제 항상 운동에 대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겠고 그리고 또 뭐 기억력 훈련 있는데 그림과 같이 환자가 해야 될 그런 매뉴얼 또 보호자가 해야 될 매뉴얼을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훈련을 이제 그 주별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책이 나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이 이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매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가정에서 치매 재활하면서 치매 환자들이 이제 환경을 이제 잘 심플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친숙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해서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뭐 저기 그림에서 뭐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저런 식으로 좀 환자에게 좀 알맞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환경. 그리고 심플한 환경 이렇게 개조하는 것이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겠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보호자 교육이 아까 뭐 심리치료 잠깐 언급했지만 보호자들이 치매 환자들한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이걸 제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보호자들한테, 환자들한테. 왜, 그럴 분은 없겠지만 왜 이것도 못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 없겠지만 자꾸 막 환자한테 뭔가 막 했으면 좋겠다. 그 예전에 어떤 그런 걸 막 그런 기능을 생각해서 왜 이것도 못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꾸 막 유도하고 이런 건데 치매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못하는 거를 자꾸 해달하려고 하면 결국 환자들도 결국 힘이 빠지고 환자도 힘들어하고 보호자도 힘들어하고 그럼으로써 관계가 안 좋아지고 환자는 점점 나빠지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 대한 그 치매의 어떤 그 본인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겠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보호자분들이 실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필요하면 다른 분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너무 24시간 치매 환자들을 다 뭐 본인이 케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보호자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치매 재활 치료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